그날 저는 사위와 함께 크리스마스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트리는 반짝였고 사위는 그 어느 때보다 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순간이 우리 가족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믿고 맡겼던 사위에게 숨겨진 빚이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제 딸이 5년 동안 모은 전세금까지 삼켜버렸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힐 상황.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법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사위는 가해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사기의 희생자였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초 올해 첫눈이 내린 주말이었다. 한기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말 경기 침체, 사기 피해 급증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백화점 크리스마스 마을 행사한다던데요. 같이 가보실래요? 사위 정민호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손에는 설거지하던 고무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난 뭐 그런데 가봐야 사람만 북적이고. 연말인데요. 작년엔 코로나 핑계 댔으니까 올해는 같이 가요. 아버님 새 코트도 하나 장만하시고. 기석은 사위를 바라봤다. 결혼한 지 2년, 같이 산 지 1년. 말수는 적지만 성실한 청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맡아 했다. 착한 애지.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오후 2시 두 사람은 집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 앞 광장에는 10m 높이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빨간 리본, 금색 장식, LED 전구가 빼곡히 달려 있었다. 와, 올해 트리 정말 크네요.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소연이한테 보내려고요. 야근 중이라 못 왔거든요. 기석의 딸 소연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다. 연말이라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했다. 우리 딸 고생이 많아. 제가 더 잘해서 빨리 벌어야죠. 그럼 소연이도 일 그만두고 쉴 수 있을 텐데. 민호의 말에 기석은 흐뭇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6층 남성복 매장으로 올라갔다. 장인어른, 이 코트 어때요? 올해 신상인데 색깔이 괜찮은데요. 민호가 짙은 회색 코트를 들어보였다. 가격표를 보니 89만 원.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보너스 받았거든요. 아버님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도 입어만 보세요. 기석이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서는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거 어쩐 일이야? 뒤돌아보니 40년 지기 친구 윤선이가 서 있었다. 선이야. 오랜만이네. 기석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선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기석에서 민호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기석으로. 기석아, 저기. 선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30대 남자가 기석을 힐끗 보더니 선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모가요. 늦었어요. 잠깐만. 빨리요. 남자가 선이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뭐야, 저 사람들?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지 모르겠네. 기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거울을 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선이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 코트를 계산하고 나오는데 민호가 말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7층 카페에서 커피 사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민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기석은 매장 입구 의자에 앉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기석의 무릎 위에 종이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 고개를 들자 선이가 서 있었다.
숨이 찬 것처럼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기석아.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여기서 펼쳐보지 마.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봐. 절대 민호 씨 앞에서 보면 안 돼. 뭔데? 무슨 일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은 조용히 해. 선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기석은 손에 쥔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뭐지?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급하게. 잠시 후 민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장인어른 아메리카노요. 설탕 안 넣은 거. 응, 고맙다. 기석은 최대한 평온한 척 커피를 받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기석은 창밖만 바라봤다. 집에 가서 봐야지. 선희가 왜 저렇게까지. 오후 6시 집에 도착했다. 딸 소연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다. 아빠, 오빠 왔어요? 코트 샀어요? 응. 민호가 사줬어. 우와, 오빠 효자네.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기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펼쳤다.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기석아, 내 사위 정민호 조심해. 우리 조카 김상훈이랑 같이 투자 사기 벌인 적 있어. 3년 전 코인 투자로 사람들 돈 30억 날렸어. 상훈이는 징역 2년 살고 나왔고 민호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 근데 지금 또 같이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소연이까지 휘말리기 전에 확인해봐. 자세한 건 전화로 얘기하자. 마이너스 선희. 기석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30억. 투자 사기? 머리가 멍해졌다. 3년 전이면 민호가 소연이랑 사귀기 직전이었다. 그럼 그때 회사 그만뒀다는 게. 민호는 3년 전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 했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지금 회사에 취직했다. 설마 그게 사기 사건 때문이었어?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다. 김상훈 코인 사기.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단독 20대 청년 코인 투자 빙자 30억 편취. 100% 수익 보장 거짓말. 피해자 120명. 주범 김상훈 징역 2년 공범 무혐의 처분.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나왔다. 법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 김상훈.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찍힌 또 한 명의 남자. 기석은 사진을 확대했다. 이게 옆 사람 얼굴이 선명해졌다. 정민호였다. 3년 전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지만 분명했다. 기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이 자식이 우리 딸을. 거실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저녁 뭐 먹을래? 내가 해줄게. 오빠, 짜장면 시켜 먹자. 알았어. 주문할게.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기석의 귓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다. 사기꾼의 목소리.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새끼가 우리 딸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소연이는 알고 있을까? 설마 같이 속은 건 아니겠지? 기석은 종이를 주워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일단 확인부터 하자. 선희한테 전화해서 자세히 들어봐야 해. 거실로 나가자 소연과 민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크리스마스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민호가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소연아, 올해 크리스마스엔 뭐 하고 싶어? 우리 셋이 같이 케이크 먹으면 좋겠어. 작년엔 내가 야근해서 못했잖아. 그래, 올해는 꼭 같이 하자. 다정한 모습.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그 모습이 연극처럼 보였다. 저 자식. 우리 딸 이용해서 뭘 노리는 거야? 기석은 주먹을 꽉 쥐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크리스마스 조명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기석의 마음속에는 어둠만 가득했다.
내일 선희한테 전화한다. 그리고 저 자식 정체를 확실히 밝혀낸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다시 꺼냈다. 소연이까지 휘말리기 전에 확인해봐. 그 문장이 가슴을 후벼 팠다. 딸을 지켜야 해. 아무리 사위라도. 사기꾼이면 안 돼.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다. 30억 사기. 120명 피해자.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 기석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소연이 지난주에 사온 것이었다. 아빠 예쁘죠? 올해는 우리 셋이 같이 장식하자. 딸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기석은 트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사기꾼한테 내 인생 망하게 두지 않아. 트리의 LED 전구가 깜빡였다. 빨강, 초록, 금색. 하지만 기석의 눈에는 그 모든 색이 경고등처럼 보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이 집에 곧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일찍 일어났다. 민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장인어른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기석은 커피를 내리며 사위를 힐끗 봤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빗은 머리. 저 얼굴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민호가 출근하고 소연도 회사로 나가자 집은 조용해졌다. 기석은 바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희야, 나 기석이야. 어제 쪽지. 기석아. 선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집에 혼자야? 응, 애들 다 출근했어. 좋아. 30분 후에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화가 끊겼다. 기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선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기석아 앉아. 기석이 자리에 앉자 선희가 서류를 밀었다. 이거 봐. 우리 조카 상훈이 사건 기록이야. 기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명단. 총 피해액 30억 2천만 원. 피해자 수 122명. 주범은 김상훈. 우리 조카지. 선희가 한숨을 쉬었다. 코인 투자 수익률 100% 보장한다고 거짓말했어. 사람들 돈 모아서 고급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고 클럽에서 술 처먹고. 민호는? 내 사위 정민호는 공범으로 지목됐었어. 선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공범 의심인물 정민호 당시 30세. 혐의 투자자 모집 및 수익금 분배.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검찰이 민호를 조사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대. 상훈이가 민호는 몰랐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몇 명도 민호 씨는 우리를 말렸다고 증언해줬어. 그럼 민호는 억울한 거야? 그게. 선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 생각엔 반반이야.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나간 걸 수도 있어. 상훈이가 민호를 감싸준 건 분명하거든. 왜? 둘이 친구니까. 대학 때부터 같이 다녔어. 민호가 상훈이 덕분에 첫 직장도 구했고. 기석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야. 선희가 휴대폰을 꺼냈다. 상훈이가 2년 전에 출소했어. 그리고 최근에 또 사업을 시작했대. 또? 응. 이번엔 이름을 바꿨어.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 회사처럼 보이는데. 선희가 화면을 보여줬다. 회사 홈페이지였다. 깔끔한 디자인, 그럴듯한 소개문구.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투자 파트너. 근데 실제로는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고수익 보장 떡밥 던지고. 그게 민호랑 무슨 상관인데? 상훈이가 민호한테 계속 전화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들었어. 형, 이번엔 진짜야. 같이 하자고. 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호가.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 조카가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해서.
근데 얼굴 보니까 민호가 거절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선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기서가 민호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야. 그 애도 어쩌면 상훈이한테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어. 근데 한번 엮이면 끊기 어려워. 특히 상훈이 같은 놈은 집요하거든. 예전 일 덮어주고 싶으면 도와달라는 식으로 협박할 수도 있어. 기석은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된 거야. 소연이까지 휘말릴까봐. 선희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민호의 방문을 열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월급 명세서, 보험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맨 밑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다. 독촉장.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대출 연체 안내. 채무자 정민호. 연체 원금 2,850만 원. 연체 이자 320만 원. 총 연체액 3,170만 원. 최종 독촉 기한 2024년 12월 31일. 기한 내 미납 시 법적 조치 예정. 3천만 원. 기석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다. 카드론 명세서 850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200만 원. 지인 차용증 500만 원. 전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다. 이 자식이 빚이 이렇게 많아? 기석은 주저앉았다. 소연이는 알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저 왔어요. 소연이었다. 오늘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기석은 서둘러 서류를 서랍에 넣고 방에서 나왔다. 아빠, 왜 민호 오빠 방에 있어요? 아, 그게 책 좀 찾으려고. 무슨 책? 아니, 괜찮다. 못 찾았어. 기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소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며 물었다. 아빠, 오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기석은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연말 대출 사기주의보를 전하고 있었다. 연말 대출 사기 극성. 서민들 피눈물.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 올라앉은 30대 급증. 소연이 뉴스를 보다가 말했다. 요즘 사기꾼들 진짜 많대요. 우리 회사 고객 중에도 투자 사기 당한 분 있어요. 그래? 네. 고수익 준다고 해서 5천만 원 넣었는데 회사가 증발했대요. 너무 불쌍하더라. 기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연이는 민호 빚을 모르는 건가? 저녁 7시 민호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장인어른 소연아, 저녁 뭐 먹을래요? 제가 해줄게요. 오빠, 오늘은 내가 시켜 먹을게. 치킨 먹고 싶어. 좋아, 주문할게.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치킨을 주문했다. 기석은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 자식, 3천만 원 빚이 있으면서 치킨을 시켜? 식탁에 치킨이 올라왔다.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번 달 보너스 나왔어? 응, 조금. 얼마나? 200만 원 정도? 와, 많이 받았네. 우리 저축해야지.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응, 그래야지. 기석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200만 원으로 3천만 원 빚을 갚겠다고. 저녁을 먹는 내내 기석은 말이 없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식사 거의 안 하시는데. 배가 안 고파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기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천만 원. 카드론. 제2금융권.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선희의 말. 상훈이가 민호한테 계속 전화해. 이번엔 진짜야, 같이 하자고. 설마 민호가 빚 갚으려고 상훈이랑 또 사기치려는 건 아니겠지? 기석은 주먹을 쥐었다. 확실히 알아봐야 해. 민호 놈이 뭘 숨기고 있는지. 그때 거실에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번 크리스마스엔 뭐 하고 싶어?
우리 셋이 케이크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좋아.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다정한 대화. 하지만 기석의 귓속에서는 그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저 자식. 우리 딸 속이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어?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다. 마이너스 민호빚 최소 3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 상훈이랑 연락 중. 마이너스 소연이는 모르는 듯. 마이너스 12월 31일까지 갚아야 함. 한 달도 안 남았어. 민호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우리 집을 담보로? 기석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금고를 열어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담보 설정은 없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언제 민호가 손을 댈지 모르잖아. 기석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새벽 2시 기석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다가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 귀를 기울이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어. 근데 형, 그건 좀. 낮은 목소리.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돈이 없다고. 알아. 근데 형, 내가 이번엔 진짜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가족이 있어.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기석은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왔다. 상훈이랑 통화한 거야. 분명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 미팅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저녁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소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민호가 나간 후 기석은 결심했다. 오늘 민호 회사에 가봐야겠어. 진짜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지 확인해야 해. 기석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민호의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다. 기석은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 지켜봤다. 오전 10시, 11시, 12시.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에 안 왔어? 기석은 회사 로비로 올라가 프런트에 물었다. 정민호 씨 있나요? 정민호 대리님이요? 오늘 휴가 내셨는데요. 휴가요? 네, 오늘 연차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석은 카페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휴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이었다. 기석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상훈이가 오늘 투자 설명회 연대. 민호 씨 이름이 명단에 있어. 기석의 손이 떨렸다. 어디서? 강남 크엑스 오후 2시. 기석은 시계를 봤다. 1시 30분. 선이야, 주소 보내줘.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 전화를 끊고 기석은 택시를 잡았다. 민호, 내가 정말 상훈이랑 또 사기를 치려는 거라면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한다. 택시가 크엑스를 향해 달렸다. 기석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오후 1시 50분 크엑스 3층 컨벤션홀. 기석은 입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홀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당신의 미래, 우리가 책임집니다. 특별 투자 설명회. 어서 오세요. 20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팜플렛을 건넸다. 투자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아, 네. 기석은 팜플렛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 안에는 이미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60대. 은퇴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연 수익률 30% 보장. 원금 보장 분기별 배당. 검증된 투자 전문가 그룹. 기석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한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다.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미소. 김상훈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상훈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자식.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여러분, 요즘 경기 어떠십니까? 상훈이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은행 금리는 바닥이고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은 묶여있고 서민들이 돈 벌 길이 없죠? 맞아요. 그래요. 객석에서 대답이 터져 나왔다. 저희 블루오션은 다릅니다. 해외 선물 투자, AI 자동 매매 시스템, 암호화폐 차익 거래. 검증된 투자 기법으로 연 30% 수익을 보장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1,000만 원 투자 시 1년 후 1,300만 원, 2년 후 1,690만 원, 3년 후 2,197만 원. 여러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고작 2%입니다. 1,000만 원 넣어봤자 20만 원. 하지만 저희는 300만 원을 드립니다. 오. 객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기석은 팜플렛을 펼쳤다. 투자 상품 안내. 마이너스 베이직 플랜 1,000만 원 연 30% 수익. 마이너스 프리미엄 플랜 3,000만 원 연 35% 수익. 마이너스 VIP 플랜 5,000만 원 이상 연 40% 수익. 특별 이벤트 오늘 가입 시 첫 달 수익 50만 원 즉시 지급. 완전히 사기 구조잖아. 기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제 저희 투자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훈이 손을 들어 옆을 가리켰다. 3년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신 정민호 이사님입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다. 정민호가 걸어 나왔다. 기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블루오션 투자이사 정민호입니다. 박수 소리. 기석은 의자를 꽉 붙잡았다.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미국에 간 적이 없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께 안정적인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가짜 경력이 떴다. 정민호 이사. 마이너스 미국 콜롬비아대 MBA. 마이너스 골드만삭스 펀드 매니저 3년. 마이너스 누적 운용 자산 500억. 전부 거짓말이었다.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민호의 발표가 계속됐다. 저희 투자 시스템은 AI가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합니다.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죠. 화면에 복잡한 차트들이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지난달 어고객님은 2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드럼롤 효과음. 무려 650만 원. 와. 객석이 술렁였다. B고객님은 5천만 원 투자하셔서 3개월 만에 1,800만 원 수익. 대박. 지금 가입하시면 이 모든 수익이 여러분 것입니다. 상훈이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오늘만 특별 이벤트. 마이너스 첫 달 수익 50만 원 보장. 마이너스 가입비 면제 100만 원 상당. 마이너스 전담 매니저 배정. 여러분, 이런 기회 다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직원들이 상담 데스크를 펼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줄을 섰다. 저요. 3천만 원 하고 싶어요. 5천만 원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라도 하고 싶은데요. 기석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저 사람들. 전부 당하는 거잖아. 상담 데스크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다가갔다. 이사님, 저 연금 5천만 원 있어요. 전부 투자해도 될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VIP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연 40% 수익입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버시는 거예요. 어머, 정말요? 그럼 지금 바로 할게요. 할머니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벌떡 일어나 상담 데스크로 걸어갔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기석을 쳐다봤다. 할머니, 그거 사기예요. 네. 할머니가 놀라서 쳐다봤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아, 아버님? 사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이 재빨리 다가왔다.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사기 맞잖아. 3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전부 거짓말이잖아. 기석이 민호를 가리켰다. 저 사람 미국 헤지펀드 출신 아니에요. 3년 전에 투자 사기로 조사받았어요. 홀 안이 술렁거렸다. 뭐라고? 사기라고? 민호가 급히 일어났다. 아버님 오해십니다. 저 오해? 내 빚 3천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빚이 3천만 원? 그럼 우리 돈으로 빚 갚으려는 거 아니야? 상훈이 직원들에게 눈짓했다. 손님 나가시죠. 덩치 큰 남자 직원 2명이 기석에게 다가왔다. 손님 이쪽으로. 손 치워. 나 경찰 부를 거야. 기석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상훈이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챘다. 손님, 근거 없는 비방은 명예훼손입니다.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고소? 내가 사기꾼인데? 사기 아닙니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고요. 금융감독원 허가도 받았습니다. 상훈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과 금융위원회 등록증이 있었다. 설마 진짜 정식 허가를 받았어? 기석이 당황하는 사이 직원들이 양팔을 붙잡았다. 나가시죠. 이봐요. 손 놔요. 기석은 홀 밖으로 끌려 나왔다. 복도에 나오자 민호가 뒤따라 나왔다. 장인어른, 손대지 마. 기석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아버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 뭘 설명해? 내가 사기꾼이랑 한패잖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빚 3천만 원 갚으려고 노인들 돈 뜯어내는 거지.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기석이 비웃었다. 내가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야? 어쩔 수 없었다고. 장인어른, 오늘부터 우리 집 나가. 당장. 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소연이한테도 전부 얘기할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안 됩니다.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발요. 소연이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내 사기 행각 들키기 싫어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때 상훈이 나왔다. 민호야 들어와. 손님들 기다리잖아. 상훈이 기석을 차갑게 쳐다봤다. 어르신, 오늘 일은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고소합니다. 고소? 내가 나를? 네. 정식 사업장에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셨으니까요. 증인도 50명 넘게 있고요. 상훈이 비웃었다. 어르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사기꾼도 합법적으로 일한답니다. 이 새끼가. 기석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직원들이 붙잡았다. 민호야 들어가. 상훈이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민호는 기석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떨구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기석은 복도에 홀로 남았다.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젠장. 손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민호. 넌 정말. 기석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에는 민호와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위.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알아버렸다. 소연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손이 떨렸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하게 웃던 얼굴. 저 아이 심장이 부서지겠지. 기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기석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휴대폰에는 소연의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다. 아빠 어디세요? 왜 전화 안 받아요? 민호 오빠가 아빠 찾는다는데. 기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새벽 3시 기석은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다. 내일 들어갈게.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사위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게 악몽 같았다. 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 봐줬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왔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하지만 기석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아빠. 소연이 달려와 기석을 껴안았다.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하다. 기석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괜찮아.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무슨 생각인데 밤새 안 들어오세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민호 오빠도 밤새 아빠 찾으러 다녔어요. 지금 회사 갔는데. 소연아. 기석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앉아. 소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앉아봐. 천천히 얘기할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기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소연아, 민호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회사 다니잖아요. 왜요? 회사 말고 다른 거.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빠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투자 설명회 무대 위에 민호.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어제 크엑스에서 찍은 거야. 투자 설명회. 투자 설명회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사기 회사야. 기석은 팜플렛을 꺼내 소연 앞에 놓았다. 연 수익률 30% 보장. 원금 보장 분기별 배당. 소연이 팜플렛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민호 오빠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 투자이사라고 나왔더라. 미국 헤지펀드 출신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석은 3년 전 사건 기록을 보여줬다. 투자 사기 피해액 30억. 공범 의심 정민호. 소연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이게 무슨. 민호가 3년 전에도 똑같은 짓 했어. 김상훈이랑.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지만. 안 돼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민호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 기석이 빚독촉장을 꺼냈다. 총 연체액 3,170만 원. 이것도 착한 사람이 하는 짓이야? 3천만 원 빚을 숨기고. 소연의 눈이 커졌다. 3천만 원? 카드론 사채 제2금융권. 전부 합치면 5천만 원 넘어. 소연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이런 빚이 있었어? 너 몰랐지? 민호가 숨긴 거야. 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긴 왜야? 들키면 결혼 못할까봐. 기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민호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빚 갚으려고. 아니에요. 소연이 소리쳤다. 민호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 사기꾼 아냐? 아빠가 잘못 본 거예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민호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다녀와. 민호는 거실 분위기를 보고 말을 멈췄다. 소연의 눈물,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기석의 차가운 눈빛.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이 독촉장을 들어보였다. 오빠, 이게 뭐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게 3천만 원 빚. 언제부터 있었어요? 소연아, 내가 설명.
설명은 무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결혼할 때 빚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요? 빚이 5천만 원 넘어갈 때요? 아니면 우리 집까지 담보 잡힐 때요? 소연이 투자 설명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건 또 뭐예요? 블루오션? 사기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요. 왜 거기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소연이 비웃었다. 빚 갚으려고 노인들 돈 뜯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연아. 나한테 손대지 마요. 소연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이혼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소연아,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3년 전에도 투자 사기했잖아요. 또 하는 거면서 무슨 다시는이에요? 그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변명하지 마요. 김상훈이랑 같이 했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기석이 일어나 민호 앞에 섰다. 오늘까지만 있어. 짐 싸서 나가. 장인어른. 내 딸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 당장 꺼져.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무슨.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부터 사기였어. 기석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고 했지?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닙니다. 소연이는 진짜. 닥쳐. 기석이 민호를 밀쳤다. 민호가 바닥에 넘어졌다. 아빠. 소연이 기석을 말렸다. 그만하세요. 왜? 저런 놈 때문에 내가 고생할 거야.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아빠가 때리면 안 돼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바라봤다. 오빠. 나가요. 제발.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소연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나 2년 동안 속았어요. 2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우리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야. 내 사랑은 진짜였어. 거짓말. 소연이 소리쳤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빚을 숨겨요? 사기치는 걸 숨겨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민호의 옷가방을 꺼냈다. 옷 챙겨서 나가요. 오늘 중으로. 소연아.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알았어. 나갈게.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30분 후 민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소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빚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소연은 그제야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으아.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울음. 기석은 딸을 껴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2년이에요. 2년을 속았어요. 소연은 기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마이너스. 저녁 8시. 소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기석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두고 간 물건들이 보였다. 슬리퍼, 칫솔, 면도기. 기석은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기석은 전화를 받았다. 뭐야? 마이너스 장인어른. 소연이 좀 바꿔주세요. 안 돼. 끊어. 마이너스 제발요.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딸한테 전화해? 마이너스 저. 정말 소연이 사랑합니다. 빚은 제가 갚을게요. 블루오션도 그만둘게요. 그만두긴 무슨. 너 이미 깊이 빠졌잖아. 기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상훈이가 널 놔줄 것 같아? 3천만 원 빚쟁이를? 마이너스. 너 이미 상훈이 소나기에 있어. 도망 못 쳐.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찰 가. 자수해. 마이너스네. 상훈이 사기치는 거 증거 모아서 경찰 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마이너스 그럼. 저도 감옥 가요. 당연하지. 내가 공범이잖아. 민호는 한참 침묵했다.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내일 당장 해. 기석은 전화를 끊었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기석은 트리를 내려다봤다. 지난주 소연과 민호가 함께 장식했던 트리. 오빠 여기 별 달아요. 좋아, 내가 들어줄게. 웃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기석은 트리의 플러그를 뽑았다. 전구가 꺼졌다. 거실이 어두워졌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없는 걸로 하자. 기석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딸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제대로 지켜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떠났고 소연은 무너졌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창밖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기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도 메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였다. 민호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다. 소연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소연아, 미역국이라도 먹어라. 기석이 문 앞에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빠 걱정된다. 제발 문 좀 열어. 혼자 있고 싶어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기석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어제 소연이 인터넷으로 출력한 것이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 기석은 서류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내밀었다. 한기석 고객님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해 주세요. 기석은 사인하고 상자를 받았다. 발신자를 보니 정민호였다. 민호가 뭘 보낸 거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민호의 개인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앨범, 소연과 찍은 사진들, 결혼 반지. 그리고 편지 한 장. 기석은 편지를 펼쳤다. 장인어른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빚 때문에, 제 과거 때문에 소연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블루오션은 그만뒀습니다. 상훈이한테도 연락 끊었습니다. 빚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소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다고. 마이너스 민호 올림. 기석은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사랑? 사랑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이었다. 기석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민호 씨 빚쟁이들이 내 집 찾아갈 거래. 기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상훈이가 민호한테 돈 빌려줬거든. 2천만 원. 근데 민호가 블루오션 그만두고 잠적했대. 그래서 상훈이가 빚 대신 내 집 주소 알려줬어. 이 미친. 조심해. 상훈이 아는 사채업자들 진짜 무서워. 전화가 끊어졌다. 기석은 서둘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담보 설정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민호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지는 않았겠지? 기석은 은행 앱을 열었다. 본인 계좌부터 확인했다. 잔액 820만 원.
평소와 똑같았다. 안심하며 다음 계좌를 눌렀다. 소연 계좌. 화면을 보는 순간 기석의 손이 멎었다. 잔액 15만 원. 뭐?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2,800만 원이 있었다. 소연이 5년 동안 모은 전세 자금이었다. 어떡하지? 기석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12월 1일 출금 500만 원. 12월 3일 출금 800만 원. 12월 5일 출금 1,000만 원. 12월 7일 출금 550만 원. 총 2,850만 원. 전부 인출됐다. 출금 장소를 보니 전부 강남역 근처 ATM이었다. 민호. 이 자식이. 기석은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소연아, 문 열어. 왜요? 빨리 열어봐. 급해. 문이 열렸다. 소연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은 상태였다. 왜 그러세요? 내 통장 어디 있어? 통장요? 서랍에 있는데. 소연이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없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민호가 가져간 거야. 기석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잔액 15만 원.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내 돈 2,800만 원. 전부 빠져나갔어. 안 돼요. 소연이 주저앉았다. 5년 모은 돈인데. 민호가 비밀번호 알았지? 네. 결혼하면서 알려줬어요. 서로 투명하게 하자고. 그걸 믿었어? 기석이 벽을 쳤다. 사기꾼을 믿으면 어떡해. 아빠. 소연이 눈물을 흘렸다. 내 돈. 5년 동안 모은 돈. 전세금이었는데.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해. 기석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마이너스. 1시간 후 경찰 2명이 집에 왔다. 본인 동의 없이 출금된 거 맞습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다. 네. 제 남편이. 아니 곧 이혼할 사람이 몰래 가져갔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나요? 네. 알려줬어요. 그럼 법적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네. 소연이 놀라서 물었다. 부부는 공동재산이거든요. 비밀번호도 본인이 알려줬고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제 돈 못 찾아요? 이혼 재산 분할 때 청구하셔야죠. 하지만 남편분이 빚이 많으면.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받기 어렵습니다. 빚쟁이들이 먼저 압류하거든요.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 돈. 5년 모은 돈. 따님 힘내세요. 일단 남편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소연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꺼져 있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직접 찾으시는 게 빠를 거예요. 경찰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5년 동안 중얼거리는 목소리. 매일 도시락 싸서 다니고 커피도 안 사 먹고 택시도 안 타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기석은 딸을 껴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메워줄게. 아빠 돈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뭐든 하지. 아빠가 알바라도 해서. 아빠. 소연이 기석의 품에서 울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또 택배? 기석은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등기 우편이었다. 발신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봉투를 뜯었다. 연대보증 계약서. 보증인 한소연. 채무자 정민호. 보증 금액 5천만 원. 기석의 손이 떨렸다. 소연아, 너 보증 선 적 있어? 보증이요? 없는데요. 여기 내 이름 있어. 서명도 있고. 서류를 보여주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서명은 분명 소연의 것과 똑같았다. 위조야.
민호가 위조한 거야. 기석이 이를 악물었다. 이 자식이 내 도장까지 훔쳐서 5천만 원이요? 제가 5천만 원 보증을? 블루오션 투자금이야. 민호가 내 이름으로 보증 섰어. 소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안 돼요. 저 5천만 원 없어요. 당연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해. 어떡해요? 아빠. 소연이 울먹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기석이 받았다. 여보세요? 마이너스 한소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빠입니다. 마이너스 저희 선일 대부입니다. 따님이 보증 선건에 대해서. 보증은 위조예요. 마이너스 위조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일단 원금 5천만 원의 이자 800만 원, 총 5,800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5,800만 원이요? 마이너스네. 이번 달 20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20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마이너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20일까지 입금 안 되면 따님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딸은 피해자라고요. 마이너스 법적으로 보증인이십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기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5,800만 원. 소연이 물었다. 아빠, 5,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응. 어떡해요? 우리 집에 그런 돈 없는데. 기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예금 820만 원. 소연 계좌에 남은 돈 15만 원. 전부 합쳐도 1,000만 원도 안 됐다. 집을 팔아야 하나? 기석이 중얼거렸다. 네. 이 집 팔면 1억 5천 정도 나올 거야. 빚 갚고 나면. 안 돼요. 소연이 소리쳤다. 아빠 집까지 팔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5,8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소연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상훈이었다. 기석은 이를 악물고 받았다. 뭐야, 이게 자식아. 마이너스 어르신 말씨 조심하세요. 상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이너스 민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마이너스 찾아보세요. 그 친구 제게 2천만 원 빚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마이너스 상관 있죠. 소연 씨가 보증 섰으니까요. 위조야, 위조. 경찰 신고할 거야. 마이너스 하세요. 근데 증명하기 힘들걸요? 도장도 진짜고 서명도 완벽하거든요. 이 새끼가. 마이너스 어르신, 제 제안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제안? 마이너스 집 담보로 대출 받으세요. 1억만 받으면 빚 다 갚고도 남아요. 미쳤어? 내가 왜 내 집을? 마이너스 안 그러면 따님 인생 끝입니다. 급여 압류되고 신용불량자 되고 평생 빚더미에서 못 나와요. 상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이너스 생각해보세요. 20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기석은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젠장, 젠장. 소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아빠, 우리 어떡해요?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이 조롱처럼 느껴졌다. 민호, 내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쳤구나.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시계를 봤다. 12월 13일. 20일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안에 5,8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거실 구석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다. 전구는 꺼져 있었다. 마치 이 가족의 미래처럼 어둡고 차갑고 희망이 없었다. 12월 14일 아침. 기석은 거의 밤을 새웠다. 소파에 앉아 은행 앱만 들여다봤다.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봤지만 자신의 신용으로는 고작 1,500만 원이 한계였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 1억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소연이었다.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어디 가니? 회사요. 출근해야죠. 무슨 출근을? 내 상태가 어떤데? 아빠, 지금 쉴 때가 아니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5,800만 원 갚으려면 돈 벌어야죠. 보너스라도 받아야 해요. 소연아,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소연은 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눈가의 다크서클, 굳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기석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내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이었다. 기석아, 지금 시간 있어? 왜? 민호 씨 찾았어. 우리 집 근처 고시원에 있더라. 기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주소 보낼게. 가서 돈 받아내. 알았어. 30분 후 기석은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섰다. 3층 302호.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나다.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문이 조금 열렸다. 민호는 말이 아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장인어른. 비켜. 기석은 민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다. 컵라면 용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소연이 돈 2,800만 원 어디 갔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 어디 썼냐고. 상훈이한테 줬어요. 뭐? 2천만 원은 빚 갚는다고 주고 나머지는 투자금 메우는데. 기석의 주먹이 민호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자식아. 5년 모은 돈을 사기꾼한테 줘?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미안. 기석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보증도 위조했지? 소연이 이름으로? 네. 5,800만 원 어떻게 갚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돈 없어요. 저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럼 소연이는 어떡하고? 모르겠어요. 기석은 민호를 내팽개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 팔아야 할 판이야. 알아? 민호의 눈이 커졌다. 집을요? 5,8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집 담보로 대출받는 수밖에. 안 됩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집은 안 돼요. 그건 장인어른 평생 재산인데. 그럼 내가 해결책 내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상훈이 잡을 수 있어요. 뭐? 증거 있어요. 상훈이가 투자금 횡령한 증거. 민호가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블루오션에서 일할 때 몰래 복사해뒀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들이 떴다. 투자자 명단, 입금 내역, 횡령 금액. 투자자들이 낸 돈 총 12억이에요. 근데 실제 투자한 건 2억뿐이고 나머지 10억은 상훈이가 빼돌렸어요. 기석은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진짜야? 네.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어요. 이거 경찰 가져가면 상훈이 바로 구속됩니다. 그럼 왜 진작 안 했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무서웠어요. 상훈이가 저도 같이 신고할까봐. 이 겁쟁이 같은.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이거 들고 경찰서 가자. 근데 장인어른.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것만 더 준비하면 상훈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뭔데? 녹취록이요. 상훈이가 투자자들 협박하는 거.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저녁에 상훈이가 투자자 미팅 한대요. 거기서 제가 녹음하면 위험하잖아. 들키면 어떡하고.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소연이 빚도 없애고 상훈이도 잡고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기석은 민호를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기꾼으로 보였던 사위.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다. 너 진심이야? 네. 제가 잘못한 거 다 갚고 싶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소연이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기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나도 같이 간다. 장인어른도요? 너 혼자 보내기 불안해. 같이 가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카페. 기석과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호의 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떨리죠? 기석이 물었다. 네. 손이 떨려요. 괜찮아. 내가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 그때 상훈이 들어왔다. 뒤에는 50대 부부가 따라왔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상훈이 환하게 웃었다. 민호가 다가갔다. 형. 민호야. 너 여기 왜 나와? 형,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손님 계신데? 잠깐만요. 5분만. 민호가 상훈을 밖으로 끌었다. 기석은 멀리서 지켜봤다. 형, 저 그만두고 싶어요. 뭐? 블루오션. 못하겠어요. 양심이 안 돼요.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이건 사기잖아요. 투자자들 돈 빼돌리는 거. 닥쳐. 상훈이 주변을 둘러봤다. 미쳤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 형, 제발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 돈 갖고 장난치지 말고. 장난? 상훈이 비웃었다. 야, 너도 똑같잖아. 장인 돈 훔쳐서 나한테 갖다 바쳤으면서. 그건 뭐야? 너도 공범이야. 이미. 상훈이 민호의 어깨를 쳤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너도 같이 감옥 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사실이지. 상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봐. 내 이름으로 된 투자계약서. 내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돈 받았잖아. 그건 형이 시켜서. 증거 있어? 없잖아. 상훈이 냉소를 지었다. 민호야, 현실을 봐. 너는 이미 빠져나갈 수 없어. 나랑 같이 가는 수밖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제가 경찰 가면요? 가봐. 상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먼저 너 신고할 거야. 횡령, 배임, 사기. 넌 최소 5년은 감옥 갈걸? 형. 그리고 내 마누라 빚 5,800만 원 기억하지? 그거 내가 빚쟁이들한테 팔았어. 폭력 조직.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내 마누라 집 찾아갈 거야. 뭐 하는지 알지? 상훈이 민호의 귀에 속삭였다. 납치해서 보험금 타거나 아니면. 이 계자식아. 민호가 상훈의 멱살을 잡았다. 소연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죽여? 너? 상훈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민호야, 정신 차려. 너는 약자야. 나한테 대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그 순간 기석이 다가왔다. 이 대화 전부 녹음됐다. 상훈이 뒤돌아봤다. 누구세요? 내 사위 협박한 거, 투자금 횡령한 거, 폭력 조직 운운한 거 전부 녹음했어. 기석이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지금 바로 경찰서 간다. 따라와. 잠깐만요. 상훈이 손사래를 쳤다. 오해예요. 제가 농담으로. 농담? 폭력 조직 얘기가 농담이야? 아니, 그게. 상훈이 도망가려 했다. 기석이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 민호야, 112 불러. 민호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기범 잡았어요. 강남역 앞 카페. 상훈이 발버둥 쳤다. 나요? 나라고. 하지만 기석은 놓지 않았다. 내가 우리 가족 망친 거 다 갚아줄 거야.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김상훈 씨 맞습니까? 네. 사기, 횡령,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훈은 경찰차에 실렸다. 창문 너머로 기석을 노려봤다. 늙은이. 두고 봐. 두고 보긴. 감옥에서 썩어라.
경찰차가 떠났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요. 기석은 민호를 일으켜 세웠다. 아직 안 끝났어. 네? 소연이 빚 5,800만 원. 어떻게 갚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갚아도. 평생?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솔직하게 대답해. 너 우리 딸 진짜 사랑하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증명해. 어떻게요? 빚 갚아. 5,800만 원 전부. 내 힘으로. 그리고 소연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 진심으로.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기석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처음엔 너 죽이고 싶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기석이 말을 멈췄다. 너도 피해자였구나. 상훈이한테. 장인어른.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돼. 소연이 상처 준 건 사실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져. 남자답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기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끝이 보이네. 상우는 잡혔다. 민호의 결백도 어느 정도 증명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소연의 마음. 딸아, 민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기석과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소연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민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피의자 김상훈 입장하세요. 상훈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며칠 사이 얼굴이 초췌해졌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피의자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 투자자 127명으로부터 총 12억 원을 받았습니까? 네. 그중 10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의자의 계좌 내역입니다. 호화 아파트 계약금 3억, 외제차 구입 1억 5천, 유흥업소 결제 내역 2억.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전부 투자금으로 사치를 부린 겁니다. 판사가 상훈을 노려봤다. 할 말 있습니까? 상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중 70대 노인도 3명 포함되어 있고 연금 전액을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성합니까? 네. 진정성이 안 보이는군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의자 김상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을 허가합니다. 판사님, 상훈이 소리쳤다. 저 억울합니다. 정민호도 공범이에요. 왜 저만? 조용히 하세요. 정민호 씨는 증거 제출자이자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피해자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도. 퇴정. 법정 경위가 상훈을 끌고 나갔다. 상훈은 민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정민호, 너도 똑같잖아. 너도 사기꾼이야. 입 다물라고. 경위가 상훈의 입을 막았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장인어른, 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증인으로. 괜찮아. 내가 증거 제출 안 했으면 상훈이 못 잡았어. 기석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용기 낸 거야. 잘했어. 법정을 나서는데 검사가 다가왔다. 정민호 씨? 네. 혹시 피해 회복 관련해서 상담받으실래요? 피해 회복이요? 김상훈 재산 압류했습니다. 아파트, 차량, 계좌. 전부 합치면 약 4억 정도 됩니다. 기석의 눈이 커졌다. 4억이요? 네.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겁니다. 정민호 씨 부인도 피해자 명단에 올라 있던데요. 제 아내요? 한소연 씨. 보증금 5,8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제 아내 빚이? 피해 금액 확정되면 압류 재산에서 우선 배분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겁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정말요? 네. 다만 전액은 어렵고 7,080% 정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면 4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기석이 검사에게 물었다.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은요? 채무 조정 들어갑니다. 분할 상환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분할 상환.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 정도면 제가 2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민호가 기석을 붙잡았다. 장인어른, 소연이 빚 없어져요. 집 안 팔아도 돼요. 기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법원을 나서는데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석아. 선희야. 상훈이 구속됐다며? 잘 됐다. 선희의 눈가가 붉었다. 미안해. 내 조카가 너희 가족한테.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선희가 민호를 보며 말했다. 민호 씨 고생 많았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선희가 물었다. 소연이는 어때요? 아직 민호 안 만나려고 해요.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2년 동안 속았는데. 소연이 마음 풀리려면 시간 걸릴 거예요. 선희가 민호를 보며 말했다. 민호 씨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진심 보여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기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소연아. 네. 오늘 법원 갔었어. 소연의 몸이 굳었다. 상훈이 구속됐어. 그리고 기석이 서류를 내밀었다. 내 빚 4천만 원 돌려받는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상훈이 재산 압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대. 너도 포함이야. 4천만 원이요? 응. 나머지 1,800만 원은 분할 상환으로 바뀌고. 소연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피해 회복 예상 금액 4천만 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정말. 정말요? 그래. 이번 주 안에 입금된대. 아빠. 소연이 기석을 껴안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아빠도 다행이다. 한참을 울던 소연이 물었다. 민호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상훈이 잡는데 결정적 역할했어. 증거 제출하고 녹음도 하고. 그랬어요? 응. 그 친구 없었으면 상훈이 못 잡았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그게 속죄가 돼요? 모르겠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기석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아빠 생각에는. 네? 민호가 처음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상훈이한테 이용당한 거야. 협박도 받고. 그래도 변명이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한 건 사실이고. 맞아. 그건 변명 못해.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민호가 오늘 법정에서 울더라. 내 빚 없어진다는 소리 듣고. 그 얼굴 보니까 진심으로 너 걱정하는 것 같더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내 선택이야. 용서하든 말든. 기석이 일어섰다. 하지만 한 번쯤은 만나서 얘기해봐. 민호 입으로 직접 들어봐.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월 18일. 민호는 새 일자리를 구했다. 물류센터 야간 알바. 시급 12,000원. 힘들겠는데 괜찮겠어요? 면접관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달력에 표시했다. 1,800만 원 갚기 목표. 월 200만 원 저축 9개월. 9개월. 아니, 더 빨리 갚자. 알바 2개 뛰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기석이었다. 여보세요? 마이너스 민호야, 나 장인이야. 네, 장인어른. 마이너스 내일 시간 있어? 내일요? 알바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낮에. 점심때. 무슨 일이세요? 마이너스 소연이가 너 만나고 싶대.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연이가요? 마이너스 응. 내일 12시 우리 집 앞 카페로 와.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소연아. 드디어. 그는 거울을 봤다.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면도부터 하자. 민호는 서둘러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았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다렸다. 내일. 뭐라고 말하지? 밤새 연습했다. 소연아, 미안해. 소연아, 용서해줘. 소연아, 사랑해.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진심을 전해야 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소연이랑 같이 보낼 수 있을까?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민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집을 나올 때 챙겨온 유일한 물건. 소연아. 기다려줘. 내가 꼭 다시 내 곁으로 돌아갈게. 반지를 입에 맞추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소연의 방.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 민호 오빠를 만난다. 떨렸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기도 했다. 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을까?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던 손.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물어주던 목소리. 함께 웃고 울고 미래를 계획하던 시간들. 그게 전부 연기였을까? 소연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민호 오빠. 눈물이 흘렀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내일 민호를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사랑인지 이용인지. 내일 확인하자. 소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게 될까? 혼자? 아니면 함께? 12월 19일 낮 12시. 민호는 카페 앞에서 30분째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편의점에서 산 2만 원짜리였지만 정성껏 골랐다. 떨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카페 문이 열렸다. 소연이 들어왔다. 민호의 숨이 멎었다. 말랐다.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소연이 민호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소연아.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민호도 마주 앉았다. 침묵. 긴 침묵.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튤립. 꽃다발을 내밀었다. 소연은 받지 않았다. 그냥 놔요. 차가운 목소리. 민호는 꽃을 테이블에 놓았다. 소연아, 나. 오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소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빚이 있으면 말했어야죠.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면 말했어야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속였잖아요. 매일 아침 사랑해 하면서 속으로는 내 돈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야. 민호가 소리쳤다. 그건 아니야.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거짓말. 진짜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한테 반했어. 내 웃는 얼굴, 성실한 모습, 다정한 말투. 전부 좋았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빚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럼 왜 숨겼어요? 사랑하면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웠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말하면 내가 떠날까봐. 사기꾼이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말했어야죠.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소연아,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요. 사람들 다 봐요. 싫어.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오빠. 소연아. 민호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나 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랑 아침 먹고 너 퇴근 기다리고 같이 TV 보던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어. 상훈이가 전화할 때마다 끊고 싶었어. 근데 못 끊었어. 빚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나 자신이 한심했어. 민호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상훈이 잡혔고 내 빚도 없어지고. 이제 나 혼자 책임지면 돼. 1,800만 원 어떻게 갚을 건데요? 일 시작했어. 물류센터 야간 알바.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9개월이면 돼. 9개월. 낮에는 다른 알바 더 구할 거야. 그럼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어. 민호가 소연을 똑바로 봤다. 6개월 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 빚 다 갚을 때까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빤, 진짜 나 사랑해요? 응, 진심이야.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 소연이 서류를 꺼냈다. 협의 이혼 신청서.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 네. 일단 이혼해요. 소연아, 들어봐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오빠는 6개월 동안 빚 갚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프러포즈해요. 제대로. 민호의 눈이 커졌다. 다시. 프러포즈? 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오빠랑 재혼할지 말지. 소연아. 지금은 못 믿겠어요. 솔직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2년 동안 속았는데 하루아침에 용서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시간 줘요. 서로한테. 소연이 이혼 서류를 밀었다. 여기 사인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을 하려다가 멈췄다. 소연아,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요? 6개월 후에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소연이 작게 웃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소연아, 농담이에요. 받아줄게요. 진짜? 진짜.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빚 6개월 안에 다 갚기. 정식 직장 구하기. 그리고 소연이 민호를 똑바로 봤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기. 약속할게. 절대 안 해. 민호가 서류에 사인했다. 소연도 사인했다. 협의 이혼 성립. 두 사람은 서류를 바라봤다. 결혼 2년. 이혼.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기석의 집 거실. 소연이 상자를 열었다. 아빠, 트리 꺼내요. 그래, 오늘은 켜야지. 지난주 내내 꺼져 있던 트리. 소연이 전구를 확인하고 플러그를 꽂았다. 반짝. 트리가 빛나기 시작했다. 빨강, 초록, 금색. 예쁘다. 소연이 미소 지었다.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래? 네.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이 불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아요. 기석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들었지? 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겨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없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한 거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소연이 문을 열었다. 민호였다.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민호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장인어른이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기석이 나와 웃었다. 어서 와. 추워 죽겠다. 빨리 들어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신발 여기 놔도 돼요? 그래, 원래 내 자리잖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기석이 준비한 음식들이 올라왔다. 와, 아빠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응. 너희 좋아하는 것들로. 고마워요, 장인어른.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와도 괜찮았을까요? 괜찮아.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기석이 와인을 따랐다. 자, 건배하자. 올해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건배. 식사를 하며 민호가 말했다. 저 이번 주에 면접 봤어요. 중견기업 물류팀. 어땠어? 소연이 물었다. 잘 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최종 결과 나온대요. 붙었으면 좋겠다. 고마워. 민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첫 월급이에요. 물류센터 알바비. 180만 원. 빚 갚는 데 쓸 거예요. 매달 이렇게 모으면 6개월이면 되겠네요. 소연이 웃었다. 열심히 해요, 오빠. 응. 꼭 그럴게. 저녁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은 트리 앞에 섰다. 기석이 작은 상자 3개를 꺼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아빠, 우리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걱정 마. 비싼 거 아니야. 기석이 소연에게 상자를 건넸다. 소연이 열었다. 힘내라,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손수 쓴 편지와 함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아빠, 올해 고생 많았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자. 소연이 기석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민호에게도 상자를 건넸다. 민호야, 너도. 저한테도요? 그래. 내가 상훈이 잡는데 도움 줬잖아. 민호가 상자를 열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마이너스 장인.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면접 볼 때 메고 가. 장인어른.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남자가. 기석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꼭 잘하겠습니다. 소연이 기석에게 상자를 건넸다. 아빠,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기석이 열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에게 마이너스 소연.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소연아. 기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세 사람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웃는 얼굴 3개. 작년과는 다른 웃음.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1시. 민호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알바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소연이 따라 나왔다. 오빠. 응? 6개월 후에 봐요. 응. 민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결혼 반지. 이거. 6개월 후에 다시 끼워줄게. 기다릴게요. 고마워, 소연아. 민호가 소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도. 민호는 계단을 내려갔다. 소연은 난간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6개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6월 24일. 민호는 약속을 지켰다. 빚 1,800만 원 전액 상환. 중견기업 물류팀 정규직 합격. 그리고 소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소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손에는 반지. 6개월 전 그 반지. 소연이 웃었다. 네, 정민호 씨.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기석이 멀리서 박수를 쳤다. 축하한다, 너희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의 크리스마스. 세 사람은 다시 트리 앞에 섰다. 이번에는 민호도 함께. 정식으로. 올해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소연이 웃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악몽 같았는데 그래도 이겨냈잖아. 민호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기석이 샴페인을 땄다. 자,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세 잔이 부딪혔다. 트리의 전구가 반짝였다. 빨강, 초록, 금색. 하지만 이제는 경고등이 아니었다. 희망의 빛이었다. 가족의 빛이었다. 사랑의 빛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 모든 것을 덮어주는 눈.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전부 하얀 눈 아래 묻히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가 중얼거렸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뭐? 우리 셋이 아니라 넷이면 좋겠어. 소연이 얼굴을 붉혔다. 오빠. 기석이 크게 웃었다. 그거 좋은데? 손주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트리 아래에는 작년과 똑같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올해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여기서 같이 캐럴 듣자. 사랑한다, 우리 가족. 마이너스 아빠, 민호, 소연 올림. 트리의 별이 반짝였다. 진짜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거짓과 배신 속에서 시작된 겨울이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고 있었다.